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좀 밝은 목소리로 증권 찌라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1일자 증권 찌라시입니다. 증권사 공동 FDS 구축 사업자로서 동현네트워크 선정됐네요. 코스콤 증권전산이 그 증권사들의 FDS를 공동으로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동현네트워크 선정했습니다. FDS는 올해 초, 작년 말 올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감원에서 지침에서도 금융기관은 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거래의 이상징후를 탐지해서 그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가 가끔가다 카드 쓸 때 보면은 뭐 전화 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당신이 사용하는 게 맞는지 확인한 전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동현 네트워크가 이제 법정 관리 중입니다. 근데 법정 관리 중인 회사가 금융권의 시스템 구축하는 건 쉽지가 않죠. 금융권은 안정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현 네트워크가 금융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거는 그 동현 네트워크가 법정 관리 중이지만 뭔가 지속적인 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레드비시하고 SGA가 지금 동양 네트워크의 최대 주주가 되었죠. 경영권은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이 최대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동양 네트워크의 주가가 오르면 이 레드비시나 SGA도 그 평가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또한 동양 네트워크가 이제 금융권에 이렇게 FDS를 구축하면서 레드비시나 SGA의 그 보안 솔루션을 같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2일 날 방미를 한다고 하네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냉랭한 관계지만 만나서 그 냉랭한 관계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어떤 협력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번에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 것도 중국 경제 영향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JP 모건 체이스가 중국 GDP 1%가 전 세계 0.5%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주가를 조금 받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딩 투자증권이 M&A 매물로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몇 번 인수가 구체적으로 가다가 그 드랍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서 매각 주관을 하면서 6개 지원자 중 3개를 선정을 했어요. 머큐리 키스톤 컨소시엄, 많이 나오는 컨소시엄이죠. 아주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아주그룹에서의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죠. 케이프 인베스트먼트 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주주들 밑에 보시면 그 공무원 영업관리공단이 9.98%, 대선복지에도 9.98%등 이런 주주들이 자기 장부에 잡혀 있는 금액보다는 비싸게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400억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 세 개의 컨소시엄은 전부 다 400억 이상을 제시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까지 포함해서 1000억 이상을 제시한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케이프 인베스트먼트라는 생소한 부분인데요. 케이프 인베스트먼트는 상장사 케이프의 자회사로서 케이프는 선박 엔진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이 리딩 투자증권의 M&A에 단독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선박 시장이 죽으면서 2013년 적자 전환 이후에 14년 적자,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리딩 투자증권의 인수를 제시하면서 추진을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쉬운 그림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마케팅 효과, 회사의 PR 효과는 왠지 뛰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인수 지원자 중 1차 협상자
1차로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그 재무제표를 보면 200억 이상의 현금과 그 부동산이 지금 재평가되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 PBR 기준으로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는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YG 플러스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작년 11월 24일인가요? 피닉스 홀딩스에 그 300억 정도를 증자하면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닉스 홀딩스에서 YG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바뀐 다음에 그 광고 회사를 하나 M&A를 했고, 그리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작년 피닉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조금씩 증가되는 게 작년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내부적인 있는 건물도 팔고 투자 지분도 다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 가지고 추가 사업을 위한 M&A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작년에 증자할 때 참여한 금액이 4,560원. 지금보다 주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 그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평가 이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YG 플러스가 이런 행보를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주가가 좀 오르게 된다면 YG 엔터테인먼트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YG 플러스는 당분간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 YG 그룹이 다 좀 호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몰 인터넷, 스몰 인터넷 이 이슈가 그 IoT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통신 모듈 부분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 모든 사물에 이제 서로 통신하면서 제어가 되는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IoT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통신 모듈인데요. 기존의 통신 모듈은 고속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모듈로서 개발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저속 모델 모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속 모델이 주목이 받는 이유는 IoT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경량화, 저전력화, 단순화, 저가 등의 컨셉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드론 같은 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드론 자체도 그 배터리가 뭐 10분, 20분 이렇게 길어야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경량화, 저전력화, 단순화, 저가 등의 요구사항에 맞는 게 이제 그 스몰 인터넷에 들어가는 저소 통신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노키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KT, LG 플러스 등도 벌써 이런 저속 모듈을 개발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IoT 업체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트렌드에 맞는 경량화, 저전력화, 단순화, 저가 이런 트렌드에 맞는 업체들을 한번 찾아서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